자, 국어 오답 정리 아주 간단하게 5분 정도 인사이트를 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바래요. 일단 우리가 오답 정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 첫 번째는 내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뻔한 소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답이 정답이니요, 오답이 오답이니요, 해설지에 써 있는 거 말고 내가 틀린 이유, 내가 4번을 고른 이유, 내가 5번을 고른 이유,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를 나로 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국어 문제 같은 경우 뭐 일부 내신 문제가 틀린 문제가 또다시 나오고 아주 뭐 일부의 경우를 빼고는 문제는 계속 바뀐단 말이야. 지문도 계속 바뀌고 우리가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문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지.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틀린 다음에 그 지문을 달달달달 공부하고 외우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문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지문은 다시 안 나와. 다른 지문이 나오니까 이 지문을 대할 때의 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틀린 이유, 내가 4번을 고른 이유, 내가 3번을 고른 이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아주 깊게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고민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왔으면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스텝 2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해설지를 보고서 정리하는 거지. 해설지를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야 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깊게 고민하고 해설지에서 그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고하고, 그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사실 내가 틀린 이유는 말 그대로 나를 이해하는 거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이제 고민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고 지문을 이해하고 해설지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틀린 이유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는 어느 정도 읽으면 이해가 돼. 첫 번째로는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계속 너한테 얘기하지만 너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든. 너가 어느 정도 국어, 특히 국어력이 좀 있어. 네이티브 한국인이잖아. 국어력이 있어서 해설지를 읽으면 그 문장들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일단 내가 틀린 이유하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둘 다 너가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오답 정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내가 틀린 이유와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섞어야 돼. 다시. 자, 첫 번째로 스텝 1이 내가 틀린 이유에 대한 고민. 스텝 2는 정답이 정답인 이유에 대한 고민. 이거는 말 그대로 내 머릿속을 봐야 되고, 요거는 말 그대로 해설지를 잘 읽으면 된다. 스텝 1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이제 스텝 3가 내가 틀린 이유와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합치는 거야. 아, 정답은 1에서 4번인데 나는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2번을 적었구나. 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것 때문에 5번인데 나는 5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요래 생각하다 보니까 3번으로 빠져버렸구나. 두 개가 완벽하게 버무러지면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스텝 3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아가 튀어나와야 돼. 아, 우리는 이걸 아하 포인트라고 부르거든. 너랑 나랑 이제 이걸 아하 포인트라고 불러야 돼.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아하 포인트를 계속 잡으면 국어 공부를 굉장히 몰입해서 할 수 있어. 원래 공부라는 게 재밌지는 않아. 공부가 재밌지는 않은데 상위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몰입해.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중독된단 말이야. 재미랑은 좀 다른 문제야. 너가 너를 정말로 이해하고 문제를 정말로 이해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칠 때
아하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 이 아하 포인트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스텝 1 내가 틀린 이유, 스텝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스텝 3 이거 두 개를 합치면서의 아하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 2등급으로 간 친구들,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하나만 더. 내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지. 이거는 등급이 좀 나오는 친구들만 해. 내가 다음번엔 보기부터 봐야겠다. 내가 다음번엔 현대시에서 상황과 반응을 나눠서 잡아야겠다. 뭐 이런 좀 행동력적인 교정들은 사실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뭔가 시도하기가 힘들거든. 일단은 스텝 1, 2, 3까지만 해도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 2등급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100분위를 더 올리고 싶을 때는 내가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스텝 4의 질문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가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이 아닐 거야. 이게 엄청나게 어려울 거거든. 스텝 1 내가 틀린 이유를 몰라. 적어보려고 하면 막상 유유 왜 그랬지? 아, 지금 보니까 4번이 무조건 정답인데 나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해결책을 좀 알려줄게. 일단 너가 오답 정리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가 무슨 말이냐, 오답 정리 대충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 정리를 시작하는 시간까지의 이 간극이 짧아야 된단 말이야. 풀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지. 채점하고 웬만하면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으로 풀지 말고 근거로 풀어야 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근거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근거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풀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등급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뭔가 1번 같은 데가 아니라 1에 1에 1에서 1번이야. 틀려도 좋아. 근거가 틀려도 좋으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풀이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 풀이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풀면서 근거를 문제 옆에 써놔도 좋아. 나는 1에 1에서 1번 찍었다. 혹시 틀리면 1에 1에서의 그 근거를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풀이 시간을 올리고 이 근거를 적는다. 미리 적어 놓는다. 자, 요런 꿀팁이 좀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틀린 이유를 너가 정확하게 장악을 할 수 있고, 해설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서 아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 요걸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3원칙에 대해서 얘기할게. 1번 원칙은 아까 얘기했다. 빠르게 해라. 틀린 다음에 빨리 해. 시간 끌지 말고, 틀리면은 적어도 하루 이내에는 오답 정리를 하면서 교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깊게 해야 돼. 나는 문풀이 있고 오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오답의 비중을 한 7 정도로 두고 공부해서 문풀의 비중을 3 정도로 둬야 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문풀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문제 푸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고, 오답은 뭔가 옵션이라고 할까? 문제 풀었으니까 오늘은 오답도 해볼까? 이런 식의 접근을 지양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 태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국어 성적이 안 나오면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다. 문제 푸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고치는 건 안 하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오답 정리하니? 우리 뒤에 이렇게 답지 한번 보고, 그렇구나, 끝. 이게 아니라 문풀 3으로 두고 오답 정리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쏟아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오답을 깊게, 괜찮으니까 오답에 시간 많이 두고 깊게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적게 해야.
어떻게 보면 깊게하고 적게가 좀 배치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게는 뭐냐면 오답 정리 깊게 하되 많은 문항을 하지는 마. 예를 들자면 너가 도저히 못 풀겠는 문항, 그래서 찍은 문항을 오답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내가 틀린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찍어버렸는데. 내가 답을 고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걸 오답 정리해서 뭐 하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다 버리고 너가 정말로 아쉬웠던 문제, 아까웠던 문제, 내가 다시 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타겟팅해서 적게 오답 정리하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가 45문항이잖아? 한 5문제 정도만 오답 정리하는 거지. 5문제만 해도 돼요? 저 15문제 틀렸는데요. 잘 생각해봐. 5문제라고 하면 한 문제당 2점에서 3점이라고 하면 거의 10점에서 13점 정도의 점수거든. 그러면 내가 정말 공들여서 5문제를 오답 정리하고 다시는 이 5문제를 안 틀리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하 포인트를 가졌을 때 너는 한 등급이 상승하는 거야. 10점에서 13점이 상승한다는 거지. 우리가 등급 컷이 3에서 2, 2에서 1 이렇게 한 등급씩 올라갈 때 10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5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한 등급이 상승해버리는 오답 정리가 된 거지. 어때? 5문제만 해도 충분하잖아. 45문항 중에 5문제, 모의고사 1회 기준으로 많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자. 내가 문제를 풀었던 그 근거를 까먹기 전에 빠르게, 그리고 깊게 스텝 1, 2, 3를 차근차근 깊게, 그리고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해야지 우리가 오답 정리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 내가 틀린 문제 다 오답 정리하고 있으면 어차피 내가 틀린 이유 잘 알지도 못하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다가 너가 스스로 느껴. 아,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보다 영리해. 그러니까 오답 정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야. 잘못된 오답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서 의미 있는 오답 정리를 하면 내가 스스로 오답 정리를 좀 할 만하다고 느낄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효율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점점 더 아하 포인트가 잡힐 거고,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몰입하면 반복하게 되고 성적이 오를 수 있게 된다. 국어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딱 2가지라니까. 오답 정리 안 하고 있거나 오답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우리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오답 정리 제대로 해보자. 파이팅!